네, 안녕하세요. 유유진입니다. 자, 오늘은 핏셋 언어 논리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인사혁신처가 예비 모의고사를 공개했죠.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과 언어 논리를 어떻게 공부할까 고민했던 영상, 그리고 합격자와 통화를 했던 영상에서는 평가 문항으로 나온 몇 개의 문항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모의고사로 온전하게 우리가 나머지 파트가 어떻게 나올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추측했던 그것을 이제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합격자들과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그 책을 거의 다 썼다가 한번 가로 텄어요. 그래서 작년에 출간될 예정이었는데 올해 출간되게 된 거죠. 물론 뭐 엄청 잘못 쓴 건 아니었어. 하지만 모의고사의 완전체를 보니까 이게 밸런스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쫙 원고를 한번 갈아엎고 최적의 교재를 써보자. 막 다들 의욕을 다시 막 활활 불태우면서 각자 맡은 파트 다시 쓰고 그 다음에 막 어떤 것들은 문제 비율을 늘리고 줄이고 막 이렇게 하느라 그래서 더 좋은 교재로 여러분들과 만나 뵈려고 이렇게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자, 오늘 드디어 이 이유진 핏셋 언어논리 알고리즘의 목차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목차를 이렇게 짰는지, 그리고 이러한 순서들로 배우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는 어떻게 제공이 될지 모든 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바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학습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부분인데요. 첫째, 핏셋 언어 논리라고 해서 핏셋이라는 시험과 언어 논리 파트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 7급 핏셋 언어 논리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 문제와 모의고사 공개된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에 대해서 합격자들이 이야기한 그 어떤 학습 비법들을 담은 것이 바로 이 장의 세 번째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는요, 내용 이해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은 시작되는 것인데요. 자, 내용 이해라고 하면 사실 수능, 리트, 필셋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지문 읽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니 그딴 걸 뭐 남한테 들어 그냥 풀다 보면 되는 거지 라든가 수능 때 나 수능에서 1등급 맞았는데 이걸 누구한테 배워 따로 그냥 이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은 여러분들이 난 이런 지문은 좀 잘 읽어. 난 이런 지문은 좀 못 읽고 느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것 자체가 본인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의 레벨에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박스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교재의 내용 이해를 통해서 조금 더 어려운 지문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못 읽는 영역의 지문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컨디션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문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챕터죠. 자, 그래서 내용 이해에서는 정말 첫걸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화제 찾기, 어렵더라도. 자, 그 다음에 지시어와 접속어의 활용, 그간 신경을 안 썼더라도. 자, 그 다음 정보 간의 관계 정리. 자, 그래서 논증 구조도 보는 법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배우고요. 그 다음에 넷째, 이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주제를 찾기. 주제문을 찾거나, 논지를 찾거나,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외국어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다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간 본인이 얼마나 글을 잘못 읽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 과정일 거예요. 저의 만약에 독해 알고리즘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챕터 뛰어넘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는 내용 추론입니다. 자, 여러분, 내용 추론 부분이 핏셋 언어 논리 부분에서 가장 출제 비율이 높아요. 자,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유형을 점유를 하고요. 그래서 내용 추론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뭐 빈칸 추론이라든가 그 외에 상황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추론은 어떻게 배울 거냐면 내용 추론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긍정 발문, 부정 발문으로만 딱 이렇게 반 나눠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답안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라기보다 답안 나온 양상에 대해서 나누는 챕터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간 어떤 교재를 받든지 간에 우리는 주요 지문 구조와 주요 선지의 함정 패턴으로 배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주요 지문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추론 문제를 풀더라도 읽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추론 단원인데 추론하는 법을 알려줘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되게 저차원적인 생각이야. 출제자들은 사실은 추론 문제를 낼 때 지문의 유형을 먼저 골라요. 그래서 자문자답 유형이냐 아니면은 열거 유형이냐. 열거도 두 가지로 나뉘죠. 통시적이냐 아니냐. 자, 그 다음에 비교와 대조 유형이냐에 따라서 추론 문제를 낼 수 있는 폭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주요 지문 구조에 따라서 문제가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주요 선지 유형입니다. 자, 주요 선지 유형은 바로 자, 출제진들이 함정을 파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삽질하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제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오답을 만드는지를 아시면 피해갈 수가 있어요. 함정이 이쯤에 파여 있겠군! 이라는 걸 알게 만들어 드린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출제자들이 사랑하는 함정의 방식, 교체, 비교, 그 다음에 서술 왜곡, 인가 왜곡, 선 왜곡, 의도 왜곡 이렇게 갈라서 여러분들한테 예문들을 쫙쫙쫙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맥락 이해 부분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챕터가 바로 맥락 이해인데 이 맥락 이해에 빈칸 추론이 들어있어요. 대부분 다른 교재들은 추론에다가 빈칸 추론을 넣을걸요? 근데 이거 정확히 얘기하면 단순히 알 수 있는, 미로 알 수 있는 하고 엄격히 달라요. 출제하는 공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빈칸 추론일 때는 이 빈칸을 어디에 뚫느냐 단순 위치가 아니라 이 글의 양상 속에서 자, 주제 넣기, 전제 넣기, 결론 넣기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제가 나눠서 빈칸 추론 문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단 배열 문제. 사실 5급에서도 이제 나오지만 사실 7급 국어에서 기존 공식 국어에서도 나오던 유형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 공무원 국어 때도 배열 틀리는 사람은 계속 틀리거든요. 그래서 막 선지대로 읽고 막 난리를 친단 말이야. 근데 그건 진짜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배열을 풀 때는 퍼즐 맞추기를 하는 건데 본능적으로 막 주먹구구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절대 조건을 찾는지 절대 조건을 가지고 선지 소거를 통해서 빠르게 답안에 도달하는 과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챕터는 바로 논리학입니다. 가장 생소한 챕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수능 때는 아예 배운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무원 국어 대비를 일반적으로 해왔다고 해도 배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9급, 7급 기존의 공무원 국어에는 이 유형이 없으니까요. 근데 아마도 5급 피셋을 공부해온 친구들은 또 이 부분을 지나치게 또 과하게 배웠지. 근데 7급 피셋에는 그렇게까지 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문제를 풀 때 어떤 공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필수적인 건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배우게 될 텐데 첫째, 기본적인 논리 개념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충분 조건이라든가 필요 조건 구별하는 법, 연역과 귀남, 논 등의 양상, 그 다음에 반대와 모순의 차이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기호화와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기호만 가지고 풀리는 유형과 기호만 가지고는 풀리지 않는 유형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떨 때 이 문제를 쓰는지 알아야지 사실은 이런 방법론서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뭐냐면 그 방법론서를 읽으면서 거기 있는 예시 문항을 볼 땐 괜찮아. 오, 이렇게 풀리는구나 이런 게 느껴져. 근데 정작 시험장에서 문제를 봤을 때는 무슨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 알아보질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질 않잖아. 야, 이건 기호로 풀어. 야, 이거는 막 강화 약화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다 알려주질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문의 유형과 지문의 생김새 등으로 이게 우리가 배운 이 언어 논리 알고리즘에서 몇 번째 챕터에 무엇으로 푸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가이드 해드리는 게 이 교재와 그리고 이 유튜브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호화 해결에서 그래서 기호화로만 풀리는 경우와 케이스 분류 활용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논리적인 오류 유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논리학까지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챕터 논증과 비판입니다. 아니 금방 논리학 배우지 않았냐? 여러분 논리학과 논증 과정을 점검하는 건 다른 거예요. 논리학은 일종의 이론이라면 논증이라는 거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써놓은 글에 대해서 타당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증에 대해서는 강화, 약화, 근거 찾는 거 있죠.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논증의 비판. 논증을 비판하는 방법도 근거를 공격하는 거, 주장 그 자체를 공격하는 거, 그 다음에 주장이 도출되지 않아서 문제인 거 이렇게 세 가지 양상으로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챕터는 특수한 유형입니다. 자, 특수한 유형이다? 그렇지, 말 그대로 공무원 기존 국어나 혹은 아니면 5급 피셋과도 좀 다른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첫째, 법조문을 활용한 문제. 어떻게 하면 법조문을 잘 읽는지 읽는 법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히려 수능 장문과 비슷한 유형. 그게 기존 5급 피셋에선 볼 수 없었던 유형이죠. 자, 근데 이번에 예비 모고에 나왔으니까 보여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퀴즈형 문제, 그 다음에 수직을 활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8번째 챕터. 자, 단일 지문 두 문제짜리. 이게 세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세트라고 쓰긴 좀 그렇잖아. 한 지문에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할 때, 그럼 이 두 가지는 뭐겠어요? 앞에서 배운 8가지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문을 한 번 읽고 두 문제를 한꺼번에 케어하느냐. 자, 그래서 쌍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제랑 이 내용 추론이 같이 나왔을 때는 무엇을 먼저 해결한다. 라든가 빈칸이란 추론이 같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결한다. 라든가 이런 문풀 팁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치며 부분에서는 이제 이 책을 저와 함께 쓴 합격자들이 이 책을 이렇게 활용한 뒤에는 1회독을 하셨다면 2회독 할 때는 기출을 어떻게 연결해서 쓰셔라.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는 이런 것들을 하셔라. 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과 마치며를 빼면 7챕터가 되네요. 자, 그리고 오리엔테이션과 그 다음에 마치며까지 넣으면 9가지 챕터. 요렇게 이 교재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책에 대해서 목차를 쭉 읽으면서 소개를 해드렸고, 참신하죠?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강의 편의가 아니라 학습자의 발달 순으로 이 책을 구성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잘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서 강좌, 자, 여기서 유튜브로 제가 짧게 이렇게 올려드리는 강좌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좌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강좌라기보다는 독학자를 위한 팁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올릴 때 제가 10분 내지 15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 챕터 한 챕터 마무리를 하실 때 도움이 되도록 잘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학자를 위한, 근데 독학이 아닌 그런 과정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독해 알고리즘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받았다고 저에게 용기를 주셨고, 언어논리 알고리즘도 그것을 기반으로 좀 더 확실하게 피셋에 적합한 이 과정을 만들어 놓았으니 여러분들 이 교재 잘 활용해 주시고 제 다음 카페를 통해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와 합격자들이 직접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목차 소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영상은 7급 예비 모의고사 해설입니다. 자, 그간 예비 모의고사 해설 많이들 들어보셨죠? 아니, 뭐 강사를 누구 걸 들을까 하려고라도 한번 들어봤잖아. 자, 그러면 제 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럼 자, 단순히 문제를 해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험지 준비하시고 자, 7급 모의고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